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기자재실에서 실습을 위해서 카메라를 반출을 받고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자재실에서 카메라 신청을 해서 받으면 이런 그 박스에 담겨져 나와요. 이 하드 박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견고한 튼튼한 카메라 박스인데, 요 카메라 박스 요걸 열려면 잘 봐야 돼. 요건 손잡이고, 자, 여기에 요 그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쪽에 보면 스위치가 하나 더 있어. 스위치 레버.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올려야 돼요. 당기거나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 돼요. 요거를 하지 않고 그냥 요 바깥에 것만 당기면 안 열려. 이거 못 열어가지고 헤매지 말고 잘 봤다가 눌러서, 자,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딱 올려서 제끼면 쉽게 제껴져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열면, 자, 이 박스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요 안에 그 충전기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리고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하고, 보통 배터리 2개 하고, 카메라 바디, 렌즈 이렇게 들어있는데, 난 충전기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충전기가 하나 더 들어있다는 거 알고 있도록 하고, 여기에 카메라 바디와 이제 렌즈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내가 꺼내놨는데 원래는 이 렌즈 케이스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꺼내면 돼요. 자, 렌즈를 꺼내놓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카메라를 다룰 때는 항상 아주 조심조심 해서 다뤄야 해요. 카메라를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거나 쾅쾅 아무데나 내려놓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겠지. 당연히 저거가 되니까 카메라를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하고. 자, 봅시다. 일단 카메라 이렇게 있고, 요게 카메라 바디 몸체고, 요거는 렌즈에는 앞에 뚜껑이 있고 뒤에 뒷뚜껑도 있고, 카메라 몸체에도 여기 바디캡이라고 부르는 뚜껑이 있어요. 요게 다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고, 열면 이렇게 안에가 보이죠? 다음에 렌즈도 잘 견고하게 잡고, 요것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고, 그 다음에 렌즈 뚜껑은 나중에 열어도 되고. 자, 보고 렌즈에 요 빨간색 점이 있어. 요거하고 요 카메라 바디에도 여기 빨간색 점 있죠? 여기 점과 점을 딱 맞춰서 놓으면은 요 안에가 싹 이렇게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딱 돌리면, 소리 들었어요? 딸깍 소리. 다시 여기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죠? 그래서 딱 완전히 고정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 고정을 시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캡을 열면은 작동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렌즈 후드라고 해서 옆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이 렌즈 안에 허옇게 만드는 거, 플레어라고 하는데, 플레어 만드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후드가. 후드에 보면 요 조그만 버튼이 하나 있어. 요걸 누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열려요. 그죠? 그래서 렌즈를 잡고 다시 요것 후드도 여기 보면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이 있고, 렌즈의 바로 옆에도 이렇게 점이 있는데, 이 점과 점을, 빨간색 점을 맞춰서 딱 끼고 다시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쪽으로 돌리면 딱 돼. 요 후드는 넓은 게 위아래로, 카메라의 너무 가까이 보이나? 카메라의 위아래로 넓은 쪽이 오도록. 왜냐하면 이 카메라 안에 찍히는 그 센서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조금 좁고, 그 다음에 이 좌우로는 넓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낮은 쪽이 사이드로 가게. 이거 근데 이거 안 맞으면 꽂혀지지가 않으니까 뭐 모르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 준비가 된 카메라가 되겠어요. 자, 이제 카메라의 버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들고 있는 거 힘들다. 자, 카메라를 아직 켜기 전에 보면은 버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좀 할게요. 먼저 이 카메라는 EOS
OD 마크 4라는 기종이에요. 이거는 캐논 회사의 카메라 기종인데 이 카메라 굉장히 훌륭해요. 영상이나 사진 촬영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원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보면 이쪽에 보면 여기에 모드 다이얼이라고 해서 뭔가 영문이 이렇게 막 써 있는 A, 녹색으로 A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엔 P, TW, TV, AV, M, B, C, 1, 2, 3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 설정하게 돌릴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요. 이걸 누르지 않으면 안 돌아가. 이거 억지로 돌리면 안 돼요. 안 돌아가니까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꼭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은 M에다 일단 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드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할까? 요 P는, 그러니까 요 A는 완전 AI의 A예요. 이거는 카메라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작동해. 그래서 이거에다 놓으면은 카메라의 다른 버튼들 거의 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거의 요 M이나 AV에 놓고 촬영을 많이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사진 좀 찍었다 하는 친구들은 P에다 놓고 사진을 많이 찍는 경우도 있어요. P는 기본적인 ISO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세팅은 카메라가 설정하지만 그 외에 몇 가지 정도는 사용하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P 모드고, 그 다음에 TV 모드는 타임 밸류라고 해서 셔터 스피드를 우선해서 셔터 스피드를 내가 조정을 해놓으면 나머지 노출을 카메라가 맞춰주는 기능. 그 다음에 AV는 어퍼처 밸류 해서 이거는 조리개를 어퍼처라고 하는데, 이 조리개를 내가 조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맞춰서 노출 값을 카메라가 바꿔줘요. 그 다음에 M은 매뉴얼, 말 그대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내가 스스로 조절하는 거. M은 그렇고, B는 B셔터라고 해서 B셔터 또는 벌브 셔터라고 그래서 이거는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여기 셔터 버튼 요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빛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놓으면 꺼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B셔터. C123은 나중에 여기 메뉴에다가 촬영 세팅을 해놔요. 세팅을 이제 어떤 특별한 촬영 방식에 대해서 설정값을 해놓고, 그거를 C123에서 커스텀의 C거든. 커스텀의 약자예요. 이거를 이렇게 미리 설정값을 저장해 놓고 그거를 불러들여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C123이에요. 지금 우리는 일단 요거를 M에다 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오프, 온.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세팅이 된 다음에 요걸 딱 온으로 놔야, 온으로 놓으니까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죠. 뭐가 표시가 되죠. 예, 촬영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온, 오프. 일단은 지금 꺼놓고 요거에 맞춰서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자. 요 가운데 있는 여기 금속으로 된 요거는 핫슈라고 하는데, 요거는 카메라에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장비들, 대표적으로는 스트로보, 그러니까 조명,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그 조명 장치를 연결하는 핫슈라는 장치예요. 요 핫슈는 그 조명 장치 외에도 리모트 컨트롤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요거를 통해서 카메라와 연결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디옵터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요거는 시도 조절 장치라고 하는데, 요거를 뷰파인더라고 하는데, 뷰파인더로 들여다볼 때 흐릿하게 보이고, 눈 나쁜 사람들이 파인더 안에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도 조절 장치예요. 요거를 잡고 돌리면, 자, 소리 조금씩 나죠? 이렇게 돌려서 내 눈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마크는 지금 이 안쪽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필름, 옛날엔 필름면이, 지금은 철상수로 CMOS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안내 가이드 표시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딱 요 위치에 CCD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안내해주는 장치예요. 요거는 아주 정밀한 촬영을 할 때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촬영면으로부터, 철상면으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를 표시해준다고 보면 돼요. 자, 다음에는 여기 있는 건 화이트 밸런스, WB는 화이트 밸런스의 약자인데, 화이트 밸런스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노출 측정 범위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와 AF 모드를 변환하는 거. 드라이브 모드라는 건 뭐냐면 셔터를 한번 눌렀을 때 한 커트씩 찍게 할 건지, 누르고 있는 건 계속 찍히게 할 건지, 또 계속 찍히는 속도는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물론 셀프 타이머, 그러니까 딱 눌러 놓으면은 5초든 3초든 10초든 있다가 셔터가 자동으로 눌리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드라이브 모드예요. 자, 한번 키면서 볼게요. 다시 한번 볼까? 화이트 밸런스. 요걸 한번 누르면 여기 다 꺼지고 여기 불과 여기 표시만 잠깐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다시 가까이 놓고 볼까? 자, 이걸 누르니까 얘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초점 모드를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노출 모드를 조절하는 요 두 개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누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다이얼을 돌리면 자, 이게 변하는 게 보이나요? 점 있다가 아무것도 없다가 가운데 뭐가 가로전 큰 점이 보이고 이렇게 가운데 있던 점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노출 측정 모드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거는 요 뒤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링이 있는데 요걸 돌려서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요걸 돌릴게요. 돌리면서 여기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자, 계속 한 바퀴로 돌리면은 바뀌죠. AWB, 다음에 해 모양, 다음에 그늘 모양, 구름 모양, 그다음에 요건 백열등 모양, 요거는 형광등 모양, 요거는 번개 모양, 요거는 뭐 이상하게 생긴 거, 요건 K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 드릴게요. 통상적으로는 요 AWB에다 놓고 촬영을 하면 되고 그 노출 측정 모드도 역시 요 상태, 요 그림 상태로 놓고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다음에 드라이브하고 AF 한번 바꿔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딱 누른 다음에 요 링을 돌리면 이쪽에 있죠?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하나 돌리면 이게 뭐야? AI 포커스, 그 다음에 AI 서버, 그리고 원샷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뭐냐면 초점을 맞추는 거를 설정하는 거예요. 원샷은 셔터를 살짝 누르면 반셔터라고 하는데 셔터를 살짝 눌렀을 때 초점이 한번 딱 맞으면 고정되는 거예요. 셔터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초점이 안 바뀌어. 근데 이거를 AI 포커스로 놔두면 앞에 있는 피사체가 움직여가지고 피사체가 움직이면 그 초점을 따라가면서 얘가 초점을 계속 바꿔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AI 서버는 이것도 마찬가지 AI 포커스하고 비슷해요. 근데 AI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그러니까 안면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AI 서버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더 맞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원샷으로 해서 내가 촬영하는 그 피사체에 초점을 딱 맞춘 다음에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포츠라든가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AI 서버나 AI 그 포커스로 사용하면 될 거예요. AI 서버가 움직이는 피사체에 더 특화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다시 누른 다음에 뒤에 있는 링을 돌리면 자, 뭐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한 장, 이거는 뒤에 그림자 같은 게 여러 개 쪼르륵 하고 H 돼 있어요. 이거 빠르게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놓고 초점이 삐빅 소리가 초점 맞았어요. 자, 다음에 이런 속도로 찍혀요. 다시 그냥 H가 없는 거는 볼까요? 이 속도로 찍히고, 다시 S는 다르죠? S가 뭘까요?
사일런스의 약자일까요? 자, 이거는 다시 아까하고는 확실히 조용하죠. 사일런스의 약자인 것 같아요. 슬로우의 약자죠. 그다음에 요거는 셀프 타이머에 놓고 누르면 10초, 9초, 8, 7, 6, 5, 4, 3 이렇게 지키는 거죠. 설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셔터가 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아주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일단 됐고, 자, 다음에는 여기에 번개의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ISO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번개의 더하기 빼기는 스트로브의 광량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 광량 보정이라는 보정 기능이에요. 여기에 갑자기 뭐가 들어왔었죠?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 표시가 돼요. 요거를 돌려서 광량을 밝게 찍어라. 그리고 스트로브 광량을 작게, 약하게 해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고요. 가운데다가 0에다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요 숫자가 바뀌어요. 그죠? 1000 막 올라가. ISO가. 자, 이거는 노출 감도를 조절하는 기능. 노출 감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A는 오토, 자동 노출, 그다음에 자동 감도, 그다음에 100, 125, 160, 200 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요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은 200에다 놓고 촬영하는 게 좋아요. 자, 200에다 놓고 기본 세팅을 200이라고 봅시다. 자, 다음에 여기 불빛은 요 화면에 불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요 화면이 깜깜해서 잘 안 보이니까 불 들어오는 기능. 자, 요게 메인 다이얼, 메인 조절 다이얼이고, M에다 놓고 요걸 M 모드에다 놓고 촬영할 경우에 요거는 셔터 스피드를 변경시켜주는 다이얼. 요거는 뒤에 거는 요거를 돌리면 옆에 있는 작은 숫자가 움직이죠. 요거는 조리개 수치를 조절해주는 그런 다이얼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M 펑션, FN 이거 펑션의 약자인데, 요거를 누르고 돌리면 설정되어 있는 어떤 여기다가 이 버튼에다가는 특별한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래서 그걸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게 셔터. 이 셔터는 우리가 보통 반셔터라고 해서 요거를 이게 2단계에 걸쳐서 눌리게 되는데, 아주 살살 누르다 보면 살짝 이렇게 막히는 데가 생겨요. 부드럽게 막히는 데가. 그러니까 눌리다가 어느 순간 살짝 걸려. 그리고 그때부터 렌즈가 막 움직여. 그리고 초점이 맞으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지? 저거 돼 있구나. 드라이브 모드가 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살짝 누른 다음에 초점이 딱 맞으면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을 땐 항상 첫 번째 반셔터라 그래요. 요거를 반만 누르고 초점을 맞추고, 소리 났죠? 한 번 더 눌러서 사진을 찍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살짝 눌러서 초점 소리 맞추는 소리 나고, 이렇게 눌러서 찍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버튼들은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에 자, 뒤에 봅시다. 뭐가 복잡하게 많아요. 여기는 메뉴 버튼. 요거는 메뉴 버튼을 누르면 뒤에 이 카메라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 화면이 떠요. 요거는 요걸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 버튼으로. 요 버튼은 조그 버튼 같아서 이를 밀거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확정되면 꾹 누르면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고. 캔슬. 다시 메뉴로 돌아가고. 여기 메뉴 버튼. 그 다음에 인포는 지금 현재 설정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다가 설정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인포 버튼을 누르면 한번 다시 그러니까 뒤에 LCD에 뭘 표시해 줄 건가 나와 주거든요. 요거는 지금 카메라의 수평을 맞추는 거. 녹색이 되면 맞는 거예요. 맞죠? 아이, 자꾸 헷갈린다. 움직여. 예, 수평을 이렇게 맞죠? 여기에서 가운데 딱 수평에 맞았다는 뜻이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카메라의 수직, 밑으로 볼 것인가, 위로 볼 것인가, 요것들을 얘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다시 누르면 현재 촬영되고 있는 촬영 단계의 설정, 촬영 모드,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노출 보정값,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몰라.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나중에 메뉴에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색깔 이렇게 특수 필터를 설정을 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요건 화이트 밸런스, 요거는 아직 비어 있고, 요거는 뭐 아마 HDR을 기능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 같고, 요거는 카드 표시, 요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화질을 어떻게 해서 파일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가를 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원샷 한 커트만 찍히는 거. 요것도 참 여기서 조절을 하면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라, 얘부터 터치 스크린이 돼서 요거는 평가 측광 모드를 바꿔주는 거, 부분 측광, 스팟, 중앙 중점 평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한 매씩, 고속 연속, 저속 연속, 저소음 단일, 사일런스, 아까 했던 S자 사일런스, 저소음 연속, 셀프 타이머 10초, 셀프 타이머 2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원샷, 한 커트 AF, all, AI 포커스 AF, AI 서버 AF 돼 있고요. 자, 제가 올려드렸던 이 매뉴얼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다 읽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한 번씩 꼭 반드시 읽어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뭐 꼭 이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 카메라의 매뉴얼은 반드시 숙지하고 그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뷰파인더라고 해요. 뷰파인더 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은 이 안쪽으로 뭐가 보여요. 그죠? 이 밑에가 보여요. 자, 뭐가 보이나 볼까? 내 손 보이죠? 그죠? 손. 지금 초점은 지금 저 렌즈 바깥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좀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죠? 여기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 바깥쪽에 렌즈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그런 거예요. 이게 뷰파인더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뷰파인더 옆에 있는 요 동그란 버튼은 요거 보면은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비디오 카메라 모양이 돼 있죠. 요 하얀 점이 있고, 요거를 밀어서 당겨서 비디오 카메라 모드로 하면 여기에 화면에 이제 이거 비디오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놓으면 카메라 촬영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스타트 스톱 버튼은 뭘까요? 요거는 만약에 카메라 모드에 놓고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 자, 카메라 모드인데도 요 LCD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LCD 창을 통해서 촬영을 할 건지 뷰파인더를 통해서 촬영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하고, 만약에 여기 비디오에서도 비디오만 나오지만 요거는 비디오 상태에서는 누르면 녹화가 돼요. 그죠? 다시 누르면 꺼지고, 셔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지금은 설정이 요걸로만 비디오 촬영이 되게 지금 설정이 돼요. 요거는 기본 설정에서 요게 비디오 촬영 버튼이에요. 그죠? 자, 요거를 카메라에 놓으면 이렇게 안 되고, 요거는 카메라에 놓은 상태에서는 LCD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되고, 비디오에 놓으면 스타트, 녹화 버튼, 정지 버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AF5는 요 버튼은 이 셔터를 누르지 않고도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자, 볼까요? 초점이 맞는 소리 나죠? 초점이 딱 맞으면 녹색으로 불이 딱 들어오면서 초점이 맞았다고 해요. 자, 볼까요? 잠깐만.
AI 서버 말고 왜 또 안되냐. 어이 이봐 젊은이. 샷으로 놓고 자, 다시 됐고, 자 이거는 그래서 초점을 맞춰주는 버튼, 이렇게 초점을 맞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막 별 표시가 되죠. 요건 마크 기능이죠. 마크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점을 수동 선택, 어디에다 초점 맞추는 센서를 어디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움직이거나 이걸로 돌려서 움직이거나,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위치에 센서를, 어떤 센서를 사용할 건지를 내가 결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버튼은, 요거는 굳이 지금 알 필요 없는데, 얘는 촬영한 다음에 픽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촬영하기 전에 요거는 픽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건데, 다시 픽처 스타일, 피사체 또는 장면에 맞는 이미지 효과를 선택해서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것도 쓸 필요 거의 없어요. 자, 요거는 다중 노출이라 그래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그 촬영을 할 수 있는 다중 노출수 2개, 이거를 더 이상 4개, 한 화면에 5장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죠. 이것도 쓸 일은 없어요. 거의. 해제해 놓고 만약에 이걸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하는 거고요. 자, 다중 노출 있고 다시 들어가서 픽처 스타일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상세, 풍경, 인물 사진,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여기는 모노크롬, 요거만 조심하고 자동이나 아니면 뉴트럴에 놓고 그냥 사용하면 돼요. 뉴트럴에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HDR, 여기 HDR이라는 게 있는데, HDR은 요것도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 요거는 그 밝고 어두운 명암 차이가 큰 피사체를 촬영할 때 HDR을 놓고 촬영을 하면 그 명암, 어두워서 깜깜해서 안 보이는 거,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그거를 조절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레이트는 내가 사진을 한 장 찍은 다음에 보고 있다가 이 사진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별 1, 별 2, 별 3, 보이죠? 별 4, 별 5, 다시 그러니까 레이트 없음. 누를 때마다 1, 2, 3, 4, 5, 없음. 5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진에다가 등급을 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 돋보기는 이렇게 누르면은 마지막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보세요. 확대가 돼 있죠? 자, 손으로 이렇게 늘려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할 수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요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요거 큰 다이얼을 돌리면 사진 전에 거와 앞에 사진의 순서가 바뀌는 거고, 조절할 순서가. 그래서 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원상태 크기로 돌아오고요. 자, 요 버튼은 지금 이렇게 촬영 준비된 상태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요 파란색 표시된 요 사각형 버튼, 안에 삼각형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에 본 사진 또는 마지막에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리뷰하는 버튼, 플레이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이 버튼 눌러서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면 지울까요? 해요. 지울까? 취소. 그러면 삭제 누르면 이 사진이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까 연사 사진 찍어가지고 똑같은 게 계속 많은데, 자 보자. 없어질 만한 거 하나만, 이런 거 삭제. 그죠? 바뀌죠? 네. 그래서 요건 지우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버튼은 조그 다이얼, 요건 다용도 버튼이고, 요 밑에 있는 Q는 퀵 메뉴,
빠른 메뉴, 내가 지정을 미리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지정을 해놓은 그 메뉴를 빨리 찾을 때,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메뉴에서 찾지 않고 여기서 바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미리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퀵 메뉴, 모든 이미지 설정, 해제, 레이트, 여기서 보면 등급 설정하는 거, 요 버튼, 이거를 레이트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포커싱, 그래서 자, 요거를 바꿔주는, 요걸 누르면 어떤 포커스 모드로 사용할 건지, 초점 맞추는 그 기능을 어떤 걸 사용할 건지를 내가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건 한번 설정해 놓으면 사실 잘 안 바꾸기 때문에 뭐 그닥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또 자동 포커스 모드 이런 거 잘 안 쓰니까 우리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것도 설정해 놓고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요 버튼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건 조리개, 촬영 준비 모드 상태에서는 조리개 버튼이고, 그 다음에 셋, 요거는 메뉴에서 뭔가 설정할 때 요 셋을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메뉴를 다시 누르면 올라가고, 그리고 요 락은 요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고 싶을 때 잠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되는데 그 촬영 모드에서 얘는 락 걸려 버리죠. 돌려도 움직이지 않고 락 표시되죠. 예, 요 다이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주고, 여기 락 버튼, 락 레버 잠그고 열고, 자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데는 자 여기 있네요. 자, 요 옆에는 그 메모리 저장 장치를 꽂을 수 있는 홀더예요. 자, 요거는 여기 보면 까칠까칠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잡고 앞으로, 그러니까 내 쪽으로, 몸 쪽으로 밀면 딱 소리 나면서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딱 놓으면 자동으로 싹 열리죠. 요 안에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CF 카드, 이걸 끄고 일단 보여줄게요. 자, CF 카드나 뭐 메모리 카드를 넣고 뺄 때 반드시 끈 상태에서 작동을 하셔야 돼요. 배터리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카메라를 끄고 메모리 카드는 요거를 누르면 메모리 카드가 조금 올라와요. 그러면 다시 싹 빼면 이게 CF 카드, 지금 128기가짜리 CF 카드인데, 이 CF 카드 꽂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잘못해가지고 억지로 막 꽂으면은 요 안에 굉장히 그 작은 핀들이 들어있거든? 그게 휘어. 그러면은 이 카메라 못 쓰게 돼요. AS 보내야 돼. 여기서 못 꽂혀요. 부러져 버리거든. 저거 피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넣을 때는, CF 카드를 넣을 때는 여기다가 부드럽게 넣고 자연스럽게 살짝 톡 놓는다 생각. 자, 딱 조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끝을 잡고 살살 눌러서 쏙 더 안 눌러질 때까지 적당히 딱 눌러서, 이게 약간 옆으로 들어간다거나 이쪽이나 이쪽으로 옆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잘못 넣으면은 그 핀이 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꽂아야 돼요. 여기 SD카드는 상대적으로 그 핀이 뭐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편이에요. SD카드 뽑을 때는 CF카드는 회색 버튼을 눌러야 CF카드가 나오지만 SD카드는 끝까지 꾹 누르면 짤깍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살짝 눌렀다가 놓으면 톡 튀어나와요. 그래서 SD카드는 그렇게 그러니까 장착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을 때는 닫고, 다시 밀어서 닫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 아래쪽에 있어요. 카메라 아래쪽에 배터리 삽입구가 있는데, 뚜껑을, 요 레버를 밑으로 당겨서 앞으로 살짝 빼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다시 닫으면 딱 소리 나면서 닫히고, 요것도 딱 소리 날 때까지 잘 눌러서 닫아야 돼요. 열고, 다음에 요 흰색 멈치가 있는데, 요거를 옆으로 싹 밀면 배터리가 조금 톡 튀어나와요. 그러면 딱 빼면 돼요. 이게 배터리. 자, 이거를 다시 넣을 때는 이 멈치를 살짝 밀어주면서 놓고 손으로 멈치가 들어가서 배터리를 딱 고정시킬 때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카메라의 버튼들을 봤고요. 뭐 렌즈에 있는 버튼 보면, 렌즈에는 버튼이 딱 하나밖에 두 개 있네. 하나는 AF와 MF. AF는 오토포커스. 그래서 셔터를 살짝 누르면 자동으로 수점을 지가 맞춰주는 AF고, MF는
MF에다 놓으면 내가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수동 초점 맞추는 기능. 매뉴얼 포커스. 수동으로 맞추는 거. 이 앞에 있는 링은 초점 링.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 링이고요. 이 뒤에 있는 링은 줌 링. 자, 줌이 움직이죠, 렌즈가. 줌은 배율, 화각을 조절해주는. 이건 다 고정 화각이 아니라 가변 화각. 화각을 변화시켜서 촬영할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줌 링을 이용해서 화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포커스 락 기능이에요. 요거를 락으로 해두면 얘를 고정시켜 버려요. AF 넣은 상태에서 얘가 고정이 되고요. 초점이 안 바뀌어. 이거 해놓으면 자, 이 초점이 아니라 렌즈가 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줌을 고정시키는 거. 여기서 안 들어가죠. 24mm에서. 왜 이 기능이 있냐면 렌즈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들면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밑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맨 안에다 딱 해놓고 락을 딱 걸어서 렌즈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락 기능이에요. 근데 일반 촬영 중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니까 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의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